애들아, 엄마 좀 도와다오. 요양원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어. 지영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재산 관리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왜 저희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예요? 재산 관리를 잘못했다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그건 엄마 마음이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영이의 말에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엄마도 성인이시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홀로 힘겹게 키운 두 자녀에게 버림받고 요양원에서 마저 쫓겨난 박미경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73세 박미경은 여전히 새벽 6시면 눈을 떴습니다. 12층 미경건설 사옥의 회장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정장에 단정하게 빗어올린 은발, 그리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까지. 미경은 50년 넘게 이 시간을 지켜온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을지로 골목의 작은 철물점 앞에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첫 아파트 준공식까지. 미경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참 먼 길을 걸어왔구나. 22살 새댁이었던 미경에게 남편 박정호는 작은 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보, 우리 철물점 하나 해보면 어떨까? 요즘 새마을 운동으로 전국에서 집들을 새로 짓는다던데. 그때만 해도 미경은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철물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장부를 쓰고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말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철물점은 건축자재 유통업체로 확장되었고 이후에는 아예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경의 정직함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감이 입소문을 탔던 것입니다. 미경건설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이 업계의 정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남편 정호가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흘 동안 의식을 잃고 있던 남편은 결국 미경의 손을 잡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죠? 장례식장에서 홀로 남은 미경은 막막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지영이와 중학생 민수, 그리고 200여 명의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미경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있잖니 걱정하지 마라. 그날부터 미경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만의 세계였던 건설업계에서 여자 혼자 버텨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 감독들은 처음엔 미경을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을 돌아보고 밤늦게까지 도면을 검토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 교육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영이와 민수의 학부모 상담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만큼은 고생시키면 안 돼. 최고로 키워야 해. 그 결과 지영이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민수도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한국투자증권의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미경은 자녀들의 성공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잘 키웠지? 혼자 있을 때면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경건설은 강남과 분당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맡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강남의 12층 사옥, 분당의 고급 주택, 여러 상가 건물까지 미경이 일궈낸 재산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부터 미경은 건강에 적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가끔 어지럼증도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잘하라고 했지만 미경은 자신의 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그때 미경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 재산 문제로 자녀들이 다툼을 벌이는 것만큼은 못 봐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봄날 오후 미경은 지영이와 민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분당의 넓은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미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나이가 들었잖니.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말인데,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들을 너희들 앞으로 넘기려고 해. 지영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정정하신데 이럴 필요 없어요. 민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잘 관리할 거라고 엄마는 믿어. 그리고 엄마가 아플 때 너희들이 잘 돌봐줄 거라고도 믿고. 그날 공증사무소에서 미경은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했습니다. 회사 지분, 분당 자택, 강남의 상가 건물들까지 50년 동안 일궈낸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은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애들이 잘 챙겨줄 테니까. 하지만 미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물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재산을 넘긴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영이와 민수는 여전히 일요일 저녁이면 분당 집으로 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경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지영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외식보다 훨씬 낫네요. 미경은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가족은 가족이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달라질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돌아온 일요일, 민수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지영이는 오니. 누나도 재판 준비한다고 바쁘다던데요. 미경은 아쉬웠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성공한 자녀들이니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다. 다음 주에 보자.
하지만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영이는 해외 출장이 있다고 했고, 민수는 팀 워크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 가족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설령 와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며 불안해했고, 식사를 마치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니?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그런 날이 늘어갈수록 미경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자녀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나 보다. 애들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어느 날 저녁 미경은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엄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지영 변호사실입니다. 비서가 받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영이인 줄 알고. 혹시 지영이 있나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신데요. 메시지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미경은 전화를 끊으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자녀에게 전화를 하려면 비서를 거쳐야 하게 된 것일까요? 민수에게 전화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무님은 지금 고객 미팅 중이십니다. 연락 왔었다고 전달해 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미경은 설레는 마음으로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지영이와 민수가 함께 와서 아버지 제사를 지낼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일주일 전 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해외 출장. 명절인데 중요한 업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번에는 처가 쪽 행사가 있어서. 미경은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애들이 너무 바쁘대. 이해해야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미경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넓은 분당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끔 현기증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도 누구에게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가벼운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병인이 지영이에게 연락했지만 지영이는 다음 날 아침에야 나타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 너무 늦게 연락을 받아서. 괜찮다. 별일 아니야. 미경은 애써 웃었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자녀들이 곁에 없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어느 날 지영이가 분당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라 미경은 반가웠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지영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엄마, 건강 말이에요. 요즘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괜찮다고. 나이가 들면 의뢰 그런 거지. 지영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전문적인 케어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인 케어? 요양원 말이에요. 요즘 시설 좋은 곳들이 많거든요. 24시간 간호사들이 있고 의사도 상주하고. 미경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분당에 아주 좋은 곳이 있어요. 그린 실버타운이라고. 저희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엄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경의 마음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그렇게 지민이?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미경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다니. 하지만 미경은 지영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일주일 후 미경은 분당 그린실버타운에 입원했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한 개인실에 전문 간병인까지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분당 신도시의 야경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미경은 작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결국 이렇게 혼자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린 실버타운에서의 6개월은 미경에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8시에 아침 식사, 10시에 건강체조, 오후 2시에 취미활동. 규칙적인 일상이었지만 미경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여유는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지영이와 민수가 번갈아가며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여기 시설 좋죠? 지영이가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급한 재판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음식도 맛있고, 간병인도 친절하고, 아, 그런데 저 오늘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점점 면회 간격이 늘어갔습니다. 명절에도 해외 출장이나 급한 일을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요양원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자주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면 미경의 가슴이 시렸습니다. 우리 지영이와 민수는 언제 올까? 미경은 매일 현관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따님이랑 아드님이 참 바쁘신가 봐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해해야죠. 미경은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애들이 워낙 성공해서 바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요양원 원장이 미경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 여사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원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번 달 요양비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녀분들께 연락이 안 되시나요? 미경은 당황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당연히 지영이와 민수가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경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지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영아, 요양원 비용 말인데. 엄마. 지금 중요한 재판 준비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고객사 미팅 직전이라. 요양원 비용이 체납됐다는데.
아, 그거요? 어머니, 저희도 요즘 생활이 어려워서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하시면 안 되나요?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넘겨준 거 알잖니? 아, 맞다. 그럼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저 정말 급해서. 뚜뚜뚜.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경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민수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틀 후 원장이 다시 미경을 불렀습니다. 박 여사님, 죄송하지만 이번 주 안에 밀린 비용을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장은 말끝을 흐렸지만 미경은 알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경은 마지막으로 지영이와 민수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애들아, 엄마 좀 도와다오. 요양원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갈 곳이 없어. 지영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재산 관리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왜 저희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예요? 재산 관리를 잘못했다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그건 엄마 마음이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영이의 말에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엄마도 성인이시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미경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녀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5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철물점을 시작했던 날, 혼자서 회사를 꾸려나가던 날들,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녀들을 위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미경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재산은 모두 자녀들에게 넘겨줬고 손에 든 것은 보잘것없는 개인 용품뿐이었습니다. 요양원 현관을 나서면서 미경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교육을 해줘야겠구나. 73세 박미경의 눈에 처음으로 차가운 결심이 서렸습니다. 평생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었던 어머니가 아닌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애들아, 엄마를 우습게 봤구나. 하지만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여주마. 미경은 작은 가방을 들고 요양원 문을 나섰습니다. 가야 할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 박영희의 집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분당거리를 걸으면서 미경은 처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고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마. 미경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박영희의 집 현관문이 열렸을 때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경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작은 여행 가방을 든 채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친구를 본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해온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미경건설이 성장하던 시절 영희는 격리 업무를 도왔고 미경이 홀로 회사를 꾸려나갈 때도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영희야, 나 좀 재워줄 수 있니?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말없이 미경을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미경은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재산을 넘겨준 일부터 요양원에서 쫓겨나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영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경아, 이게 말이 되니? 내가 그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희야? 잘못한 게 어디 있어? 잘못한 건 그 애들이지. 영희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아니야, 영희야. 내가 너무 사랑만 줬나 봐. 이제는 정말로 교육을 시켜야겠어. 미경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교육? 응. 마지막 교육 말이야. 그날 밤 두 친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미경의 계획에 전폭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오랜만에 정신이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영희가 준비해준 정갈한 아침 식사를 하며 미경은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재훈 변호사 연락처 혹시 가지고 있니? 이재웅, 우리 회사 법무 담당했던. 응, 그 양반이라면 내 일을 도와줄 것 같아. 오후에 이재훈 변호사를 만난 미경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재훈은 미경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박 회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 헌신하신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 이 변호사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미경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모든 재산을 넘긴 건 아니에요. 싱가포르에 계좌 하나가 있거든요. 혹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재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은 회장님의 개인 재산이니까요. 며칠 후 미경은 싱가포르 계좌에서 3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전체 재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경은 사설탐정을 고용해 지영이와 민수의 현재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지영이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식사가 일상이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당의 펜트하우스에서 살며 외제차를 바꿔 타고 골프와 술자리에 돈을 펑펑 썼습니다. 역시나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구나.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도 있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생각보다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영이는 로펌에서 받는 연봉으로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민수도 증권가의 불황으로 수입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둘 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교육을 시작해보자. 미경의 첫 번째 계획은 자녀들과의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경은 지영이가 자주 가는 강남의 고급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은 미경의 모습은 요양원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영아? 명품 매장에서 가방을 고르던 지영이가 돌아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여기는 어떻게? 엄마도 쇼핑 좀 하려고. 너는 뭐 사니? 아, 그냥 가방 좀 보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쫓겨나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신은 명품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민망했던 것입니다. 미경은 자연스럽게 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예쁜 애 얼마야? 300만 원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 비싸구나, 지영아. 기억나니? 너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을지로 문구점에서 연필 하나 사는 것도 고민하던 때 말이야. 미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영이의 가슴에는 비수가 꽂혔습니다.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지영아,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정말 필요한 것에만 써야 해라고 했었지. 지영이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다. 내가 성공해서 이제 이런 것도 살 수 있게 된 거 보니 엄마는 기뻐. 그런데 말이야. 미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요즘 어디서 자는지 알아?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친구 집에서 신세 지고 있어. 괜찮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거지. 너는 쇼핑 잘해라. 미경은 일어서며 지영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사랑한다. 그 말을 끝으로 미경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뒤에 남은 지영이는 명품 가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민수 차례였습니다. 민수가 자주 가는 강남의 고급 골프 연습장에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는 골프채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도 운동 좀 해보려고. 너 골프 치는 거 보고 싶었어. 미경은 민수의 스윙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잘 치네. 이 연습장 비싼 곳이지? 아, 네. 민수야, 기억나니? 너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엄마가 대출 받았던 거 말이야. 민수의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때 엄마가 새벽 4시까지 일해서 너 등록금 마련했었지. 너는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만 했고. 어머니. 괜찮다. 그때는 몰라도 되는 나이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 하는 나이 아니니? 미경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친구 집 방 한 칸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어. 하지만 괜찮다. 내 자식이 성공해서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걸 보니 기뻐. 민수는 골프채를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미경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만 가끔은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우연한 만남들이 계속되면서 지영이와 민수는 점점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경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를 통해 지영이와 민수에게 공식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박지영 변호사님, 박민수 상무님께 어머님, 박미경 씨의 중요한 법적 문제 관련하여 면담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받은 지영이와 민수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일까요? 미경은 영희의 집에서 편지 내용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야,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해줄 시간이야. 미경아, 정말 괜찮겠어. 너무 심한 건 아닐까?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애들이 정신을 차려. 미경의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이재훈 법률사무소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이와 민수는 사무실 앞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누나, 어머니가 무슨 일을 벌이시려는 것 같아?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재훈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회의실에는 이미 박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쫓겨났을 때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은발을 단아하게 빗어 넘긴 모습은 마치 예전 미경건설 회장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앉아라. 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지영이와 민수는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르고 어머니 앞에 불려갔던 그때의 기분이 되살아났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미경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니? 지영이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지켜봤다. 요양원에서 쫓겨날 때까지도 너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더구나. 내가 너희들을 잘못 키웠다는 걸 말이야. 어머니, 지영이가 입을 열려 했지만 미경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재훈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이 직접 답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준 모든 재산을 회수할 거야. 물론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게는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방법이요? 내가 숨겨둔 계좌로 회수한 돈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할 거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그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어. 지영이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너희들이 상속받을 재산은 이제 한 푼도 없다는 뜻이야.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재산이에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미경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재산, 누가 만든 재산인데?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 줬지.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를 잘 돌봐줄 거라 믿고 말이야. 미경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너희 아버지와 작은 철물점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꿈꿨던 건 뭔지 알아? 지영이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었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따뜻한 가족 말이야. 미경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들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 어머니, 하지만 내가 틀렸더구나. 돈만 주면 가족이 될 줄 알았어. 미경이 돌아서서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사랑으로 되는 거였어. 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받지 않는다.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신 너희들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으면 좋겠다. 어머니,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제발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73년 동안 말이야. 이재훈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미경 노인복지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어머니 없이 버려진 노인분들을 위한 재단이에요. 이 재단이 내 진짜 유산이다.
미경의 말에 지영이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뭘 알겠다는 거니?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돈보다 소중한 걸 놓쳤어요. 미경은 한참 동안 두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미경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돈 없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게 있잖니. 지영이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본 후 동시에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미경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1년 후 분당의 조용한 카페에서 박미경, 지영이, 민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미경 노인복지재단 1주년 기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도 10분의 어르신들이 더 도움을 받으셨대요. 지영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재단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정말 보람 있어요. 민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경은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구나. 미경은 두 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야, 우리 애들 이제 제대로 됐어.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어머니를 보며 지영이와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돈은 없어졌지만 그들은 더 큰 보물을 찾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보물을 말입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따뜻했습니다. 박미경의 마지막 교육은 성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미경님께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